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4월 위기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63빌딩 시공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등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미분양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에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건설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과거 4월에 어떤 위기를 겪어왔는지 히스토리를 설명했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과거 4월 위기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 4월은 한 해 실적, 무엇보다 손실이 드러나는 어닝 시즌이라는 점과 갖가지 대내외적 변수가 집중된 시기입니다. 어닝 시즌 리스크는 국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연말 결산 시즌을 맞아 3, 4월 위기설이 돌고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 주요 3, 4월 위기설을 살펴보면 2000년 4월 미국 IT 주가 폭락에 따른 동주 현상 우려로 위기설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해외 선진국의 위기설은 한국에서도 위기설을 부채질했습니다. 카드채 위기가 불거졌던 2003년과 뉴욕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4월 위기설이 크게 확산했는데요. 3월 일본은행 결산과 6월 미국 유럽계 금융기관의 중간 결산 시기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부동산 호황기에 대규모 PF 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출과 가계부채 등으로 4월에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회사채 시장이 냉각됐고 작년 4월에는 부동산 PF 위기로 인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산불 요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단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불 진화에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얼마 전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상황에서 산불을 부추기는 원인을 분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함 속 산불 지역에 뿌려진 귀한 단비. 어제도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불리했던 날씨는 조금 나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관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나 영남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난항을 겪던 산불 진화 과정에서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나아졌지만 바람이 관건임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불 진화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한 보도였는데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진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에서 설명한 팬 현상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보통 대형 산불은 지형, 기후, 수종 등 산불 환경인자 3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 산불 확산에서 경상도가 이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 건조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기후급변이 대형 산불로 이어졌는데요. 또한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산불이 커진 원인이 팬현상이라는 분석을 보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면 온도가 떨어지고 공기 중에 섞여 있던 수증기가 안개 비 같은 형태로 분리되는데요. 이처럼 수증기가 비나 안개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증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열로 내뿜습니다. 통상 고도가 100m 높아지면 기온이 1도씩 떨어지는데 수증기를 떨어뜨리는 포화 상태인 공기는 고도가 100m 높아져도 그 절반 수준인 0.5도씩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수증기를 분리한 공기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100m마다 1도씩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공기 중 수증기량은 줄었는데 기온은 올라가니 공기는 뜨겁고 건조해지는데 이게 팬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GMO와 LMO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함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축산물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고기와 감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 우리나라 관련 7페이지 중 농축산물 수입 관련 이슈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이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어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됩니다. 30개월 이상인 소고기와 LMO 감자 수입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보도였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가 무역장벽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관련해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뤘다면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GMO와 LMO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L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 즉 DNA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등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LMO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3년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임이 밝혀지면서 LMO 연구 개발의 발판이 만들어졌는데요. 인간 인슐린 유전자가 삽입된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합성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쥐, 1994년 토마토, 1996년 콩 등을 비롯해 LMO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뜻하는데요. 생물의 장점을 취합하여 생산성과 영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됐습니다. LMO는 보통 GMO와 혼용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다만 GMO는 두유, 두부처럼 생시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인 반면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며 생식 번식이 가능한 부분만을 뜻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인데요. 옥수수를 예로 들어 구분해보자면 옥수수는 LMO, LMO 옥수수를 가공한 옥수수 가루나 옥수수 통조림은 GMO라 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